안녕하세요. 만입니다. 벌써 푸르른 5월이 지나 오늘은 6월 1일이 되었는데요. 2024년 첫 해가 시작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6월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죠. 올 한 해 이루고픈 목표는 잘 이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나태해지는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제가 하고 있는 두 가지의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시행착오 과정도 담아봤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현재 저는 입시미술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 학생과 숙제검사를 하다가 개별 상담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자신이 너무 나태한 것 같아서 선생님께도 죄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스케줄이 주말에는 미술학원에 가는 일정, 그리고 주중에는 주 4일 중에 3일은 학원을 다녀오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도 맞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봤대요. 정말 내가 시간이 없었냐?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고 나태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우울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 학생에게는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하고 있는 루틴 두 가지를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목표를 이루고픈 구독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두 가지는 크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루틴, 그리고 잠자기 전에 꼭 하는 루틴인데요. 먼저 잠자기 전에 하는 루틴을 소개해드리자면 내일의 스케줄 작성, 그리고 일기 쓰기입니다. 네, 여러분 알아요. 좀 뻔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 하루를 더 단단하게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스케줄러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저는 반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하루를 맛있게 조리할 수도 있지만 허송세월을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를 무의미하고 나태하게 보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정말 많이 망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오후 1시에 정말 느지막이 일어나서 소파에 들어누워 하루 종일 밤이 되고 깜깜해질 때까지 유튜브를 봤던 때도 있었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늘 잔잔한 병을 달고 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미라클모닝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기 전이었지만 12시 전에 일찍 자고 아침 6시에는 무조건 기상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아마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6시에 일어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매일 오후 1시, 2시 이렇게 일어나던 저에게는 꽤나 험난한 도전이었던 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니까 처음 며칠은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와,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일찍 일어나서 할 게 없으니까 이거 왜 일찍 일어나야 되지? 하면서 의문이 들고 지속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조금 더 어떻게 의미 있게 쌓아가 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과 상의를 해보고 그러면서 스케줄러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스케줄러를 써보면서 느낀 점이 루틴이 없는 상태에서 저의 통제 욕구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꼼꼼하게 다 기록하고 맞추려고 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아예 됐어 하면서 다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추천을 받은 방법 첫 번째로 한 주 단위로 설계를 했어요.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크게 세 타임으로 나누고 아침에는 예를 들면 일을 하고 점심에도 일, 그리고 저녁에는 운동과 휴식. 어떤 날은 그날은 청소의 날이다. 그러면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타임에 하나만 확실히 끝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끝내도 난 정말 잘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이 스케줄이 한 몇 달 정도 지속을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는 모트모트 노트였어요.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어서 좋기는 했지만 한 권 정도 채우고 나니까 아쉬운 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은 것들이 좀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 외에도 일기도 쓰고 싶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다 보니 식단도 적고 싶고 그리고 아침에 간단하게 쓰는 아침 일기도 좀 적고 싶은데 하던 차에 머쉬룸 페이퍼팜에서 판매하는 곁에 일상정돈이라는 페이지를 발견했는데 와 정말 발견하자마자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이
두 페이지에 꽉 채워서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보통 노트를 사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꼭 있어서 다이어리를 살 때마다 늘 페이지 낭비가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들어서 늘 유목민처럼 다이어리를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페이지를 조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이 링이 좀 글을 적을 때 불편하다거나 속지의 가격이 좀 깡패인 것은 아쉽지만 이걸 대체할 만큼의 제품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해서 처음 발견한 이래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쭉 애용해 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쓰고 있는 노트를 소개를 자세히 해드리면 저만의 그냥 활용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60 다이어리처럼 이렇게 링이 뚫려 있고 링에다가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페이지 안에 구성을 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쓰는 그런 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이거를 붙인 거고요. 1년 넘게 쓰다 보니까 좀 꼬질꼬질합니다. 뽑았던 이런 문구들, 좋아하는 스티커들 이런 것들 이렇게 선물 받은 스티커 또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첫 페이지로 처음 넘기면 자, 올해의 말씀 카드라는 거를 제일 첫 칸에 뽑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친구들과 연말에 파티를 하는데 그때 내년의 운세를 뽑는 그 뽑기처럼 말씀 카드라는 걸 하나씩 꼽아요. 그래서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씀의 의미를 좀 기억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뽑았던 말씀 카드는 에페소서 4장 14절인데요. 읽어드리자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향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이걸 저의 삶에 좀 적용을 시켜보자면 올해는 작년의 저에 비해서 그래도 무지함이나 완고한 고집을 많이 버리고 덜어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오랜 습관에 길들여져서 하던 대로 좋지 않은 습관을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중심을 좀 잘 잡고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나한테 소중한 것들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모토로 정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첫 페이지 딱 열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먼슬리는 이제 처음엔 그냥 막 두서없이 적다가 이제는 업무 내용들 이렇게 컬러별로 좀 정리를 해서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확인하게끔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그 잠들기 전에 내일의 스케줄을 먼저 작성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제 제가 작성했던 수요일 날의 하루 일과예요. 그래서 오늘 머리를 하러 가기로 해서 이렇게 머리를 체크를 해놓고 이를테면 수영이나 뭐 수면 그리고 아침 루틴 같이 반복되는 일상들은 이제는 별다른 메모 없이 이렇게 컬러펜으로만 체크를 해요. 그래서 컬러는 딱 정해져 있는 색이 있어서 그냥 체크해서 구별을 하고 그리고 노트에 그날 해야 할 일들 지금 뭐 촬영이 있고 뭐 이런 것 좀 찍어야겠다 하는 거 적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날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과제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해야 할 일 내용을 좀 적어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저는 회색 그리고 식사, 집안일, 고양이들 케어하는 이런 케어하는 것들은 산호색으로 채색을 해서 하루의 흐름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그래서 그동안 정리했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꽤 많은 양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내용은 자세히 못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단조롭게 보내는 날도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없이 보낸 날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하단에 이 페이지를 써요. 이 페이지를 쓰는데 물 마신 양 그리고 일한 시간을 적는 페이지가 있는데 밤에 정리를 하면서 하루를 냉정하게 돌아보면 일한 시간이 반토막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하느라 헤매느라 오래 걸린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좀 냉정하게 돌아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하단에 이 공간인데요. 이게 차례대로 개인 성장, 마음 관리, 건강한 습관, 업무, 청소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점수를 자신한테 매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청소를 한 날이다. 그러면 5점에다가 체크를 하고 바빠서 쓸기나 간단하게 이렇게 밀대로 민 날에는 한 2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적는 공간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동료가 커피를 사줬다. 그러면 땡땡 동료가 커피 사줌.
그리고 하트 막 이렇게 그리고 가르치는 학생이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적긴 하는데 주로는 이제 저희 집 고양이 범네오가 아프지 않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범네오와의 건강한 하루 이렇게 적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늘 당연하게 내 곁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게 이렇게 그걸 느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하루를 좀 냉정하게 그리고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이 페이지에서 정말 이 구간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다 적고 나면 다이어리 맨 뒤쪽에 일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내용을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일기를 써요. 생각나는 대로 적을 때도 있고 하루를 3개 핵심적인 사건으로 요약해본다면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내용을 적을 때도 있고 학원역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친구는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의문이 생긴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다다다다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적고 나면 하루를 정리할 만한 단어나 한 줄로 정리를 하고 컬러펜으로 이렇게 색을 입히면 끝나는데요. 일기를 꾸준히 쓰면서 느끼는 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무척 강렬하게 남더라고요. 그런데 글을 적기 위해서 곱씹다 보면 타인의 소소한 호의가 떠오르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도 사실 나만의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친구와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대부분 그 화가 나는 이유가 상황이나 상대를 이해할 수 없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다 보면 화났던 어떤 사건에서 나나 상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오히려 화가 풀리기도 하고 마음에 많은 안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일기를 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마치 내 안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방을 자기 전에 한번 쭉 둘러보고 깨끗하게 치워주는 느낌이에요. 물론 다음 날이 되면 또 새로운 먼지나 쓰레기가 쌓일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많이 쌓이기 전에 조금씩 이렇게 치워주면서 내 방이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너무 곪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사실 매일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피곤한 상태로 겨우겨우 씻고 누웠다거나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와서 완전 뻗었다거나 나태의 끝을 달려서 새벽까지 웹툰보다 잠들었거나 그런 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기나 스케줄러를 쓰지 않고 며칠을 보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끌어안고 지내다 보니 사람이 굉장히 모나진다고 해야 하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쓰다 안 쓰다 반복하기는 해도 다시 다잡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일기가 밀리지 않는 사람은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글귀를 봤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그 며칠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형태로 기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는 루틴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일을 시작하기 전이 가장 게을러지진 않으신가요? 막상 컴퓨터를 켜고 노트를 펴고 업무를 시작하면 할만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작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또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 하면 자꾸만 아까 봤던 유튜브 영상 아까 잠깐 했던 게임 그 화면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다시 휴대폰에 손이 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경험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아마 공감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력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여러모로 찾아보다가 포모도로 타이머라는 시계를 알게 되었어요. 집중하고 싶은 만큼 시계바늘을 돌려서 설정하면 시간이 줄어들수록 빨간색 화면이 줄어드는 시계예요. 시간은 무한하지 않은 자원인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물질적으로 느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런 똑똑한 시계더라고요. 원래 처음 알려진 디자인은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빨간색이 너무 시각적인 자극이 세서 시계는 구입을 계속 미루고 앱으로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앱을 사용을 하려면 계속 아이패드를 켜두거나 휴대폰을 켜둬야 되다 보니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계를 사야 하나 하고 알아보던 차에 넬나에서 만든 시계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라벤더색, 초록색을 판매 중이셨는데 저는 빈티지한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초록색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대체로 이 타이머를 켜고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집중하기 정말 안 될 때 그러면 초반에 10분 정도는
시간이 얼마나 줄었나 하면서 시계를 계속 힐끗힐끗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타이머가 울려도 아,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50분 일하고 10분 쉬고를 반복하는데요. 쉬는 시간에는 고양이들과 놀거나 소파에서 멍 때리고 다시 일을 시작하곤 합니다. 특히 제일 좋은 게 졸릴 때 정말 시간 안 가고 손에서 일 놓고 싶잖아요. 그럴 때 세수 딱 하고 20분만 해보자 하고 20분 딱 시계반을 돌려놓고 그 뒤에도 졸린 거면 너 졸린 거 인정. 이렇게 정해놓고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고 느낄 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지원했던 학생이 최종 면접 전형까지 마치고 이제 학원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막 너무 수고했다. 할 만큼 다 하고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그 학생이 활짝 웃으면서 네, 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만약 안 뽑아주면 그 대학이 저 같은 인재를 놓친 거라고 생각할래요?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써 7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그 웃음이나 그 상황이 기억이 생생하게 날 만큼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대부분의 상황이 결과가 안 좋을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내가 나에게 떳떳하지 않을 때,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에게 떳떳해지기 위해서는 하루, 그리고 1시간, 더 쪼개면 10분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 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그 시간이 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원하는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온전히 집중을 했을 때 자기 만족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깊이 몰입할 때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요. 집중에 도움이 되는 시계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 하셨던 분들 중에 이 시계를 안 써본 분들이 계시다면 앱이어도 괜찮고요. 물리적인 시계도 괜찮으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2가지 루틴과 그리고 그 루틴을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소품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꼭 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다면 그 루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